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한다, 요즘은 뭐 코딩 한다, 뭐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느낌적으로는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한데, 프로그래밍이 뭘까요? 코딩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편하게 됩니다. 그죠? 예, 프로그램을 쓰면 사람이 편해지죠. 왜 편해지죠? 프로그램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편해지죠? 예. 예, 알아서 해주니까. 그죠?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컴퓨터로 하여금. 컴퓨터는 뭐 어디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0 아니면 1밖에 못 알아듣는다며, 그 0 아니면 1밖에 못 알아듣는 애를 하여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든 거죠. 화면에다가 이런 글자를 뿌려, 이런 뭐 그림을 뿌려, 라고 컴퓨터한테 시킨 겁니다. 뭘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그걸 만든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열심히 그걸 수행해서 화면에 이걸 뿌립니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파워포인트, 뭐 여러분들 숙제할 때 쓰는 뭐 MS 워드 숙제할 때 쓰는 아래 한글, 뭐 크롬 웹브라우저, 뭐 또 뭐 쓰나요? 인스타그램, 뭐 기타 등등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그럼 뭘까요? 그럼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그죠?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코딩은 프로그래밍 중에 한 파트입니다. 코딩하고 프로그래밍은 사실 제 생각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코딩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게 그걸 이렇게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C면 C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타이핑해서 하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은 그거보다 더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지. 그죠? 뭔가 자르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라고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열이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냐면 자, 숙제로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세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컴퓨터를 켭니다. 그죠? 컴퓨터를 켜서 일단 키보드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라는 거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잘 안 되면 카톡방을 열어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야, 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잘 아는 사람은 잘 알 때는 짜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의 과정이긴 한데 사실 프로그래밍의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는 제일 먼저 뭘 시작해야 되냐면은 종이와 펜을 꺼내야 됩니다. 너무 그게 구식처럼 보이나요? 그러면 컴퓨터를 켜서 메모장을 여십시오. 메모장을 열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적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당장 이렇게 파이썬 코딩 창을 처음부터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창을 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손으로 쓰든 타이핑을 하든 뭐였고 설계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면 이런 계산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자 라고 설계를 해놓는 과정이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겠네 라고 머릿속에 계산이 서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옮기는 겁니다. 뭐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이번 학기엔 우리가 파이썬을 배울 거고 다음 학기엔 포트란이라는 걸 배우겠고 뭐 전통의 강호 C라는 것도 있었고 들어는 봤나요? 뭐 C++ 말이 너무 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C++ 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자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놀랍게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걸 다 배웠었는데 제가 학부 때 처음 입학했더니 C를 배우기 시작했었고 근데 다음 해를 봤더니 똑같은 저기를 자바로 가르치고 있었고 뭐 다른 수업은 C++를 쓰고 여기 오더니 제가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고 뭐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말로 치면은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기타 등등등 이런 말입니다. 의사소통하는 말이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종류가 그 정도쯤 됩니다. 꽤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좀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그거를 컴퓨터가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쭉쭉쭉 나아갈 건데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킬 겁니다. 혹시 영화 Hidden Figures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나온 지 조금 됐는데 1960년대 그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 1960년대니까 꽤 옛날이죠. 거기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굉장히 잘 하는 그 당시의 흑인 여성, 굉장히 능력이 좋은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다가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인데요. 이제 3명의 흑인 여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산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뭐 우주선을 쏘면 얘가 어디로 갈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폴로 뭐 이런 거 쏘면은 뭐 지구 중력이 어쩌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 날아갈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 계산을. 그 계산을 사람이 하고서는 그대로 날아가겠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영화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계가 아니었어요. compute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계산하다 라는 영어 단어고요. 그래서 컴퓨터 하면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전담하던 사람. 우리나라 말로 예전에 번역하면 계산원이었습니다. 계산원. 계산을 담당하던 사람. 그걸 이제 기계가 나와서 당시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사의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사람도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뭘 하는 거냐면 계산하는 녀석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었었고 지금은 기계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컴퓨터는 결국 그래서 파고들면 컴퓨터는 결국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연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산에 몇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그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산술 연산이라는 걸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꽤 많이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파이썬으로 산술 연산이라는 걸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요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에 혹시 다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벌써 언제 한 30년 전쯤 됐네요.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가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싼 적이죠. 근데 당시에 한 30년 전쯤에 3만 원이니까 뭐 그리 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되게 신기해서 조금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때는 뭐 학교에서 정보 뭐 이런 수업이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구조를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들 다 이렇게 생긴 녀석들입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 키보드 혹은 마우스 혹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엔 대부분 아마 트랙패드가 달려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뭐 이렇게 스크린이 터치 형태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기 요 화면이 화면에서 입력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얘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누르면 반응하기 때문에 입력 장치와 입력을 받으면 이 컴퓨터 안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 단어야 재미없게. CPU라고 부르는 중앙연산장치라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가 계산하는 녀석입니다. 계산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얘는 단지 계산만 합니다. 예, 무언가 계산에 3 더하기 5 시키면은 8 해야 되는데 그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잠시 저장해 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입력을 받았으면 걔를 저장해 놨다가 컴퓨터 요 CPU가 그 저장된 녀석을 보고 예, 계산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하는 공간을 RAM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주기억장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주기억장치 말고 예,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기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컴퓨터 끄면 날아갑니다. 예, 얘는 항상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뭐 전자장치가 이렇게 뭐 들뜨네 마네 뭐 이런 걸로 현재 지금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전기가 꺼지면 자료가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 숙제가 컴퓨터가 꺼지면 다 날아가면 골치 아프죠? 안 됩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했었고 요즘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SSD라고 부르는 곳에 많이 저장하긴 하지만 결국 똑같은 녀석입니다.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계산을 했으면 나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컴퓨터에 달려있는 모니터 혹은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겠죠. 모니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일 거고 프린터는 종이에 찍어서 그거를 아마 보여줄 텐데 뭐 아무튼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 계산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여주는 출력 장치.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슥 보기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쓱 보니 모니터하고 키보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거에는 내 거는 이거에 없나요?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작게 잘 만들어서 아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어디에 있을 거냐면은 그 키보드 밑에 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키보드 밑에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 놀랍게도 잘 패키지 되어 있어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컴퓨터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와, 내가 일을 시키면 얘는 어떻게 지금 화면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뿌리는데 컴퓨터는 도대체 무슨 내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모니터에다 알아서 출력 장치에다 알아서 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라고 하면 맨 위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결국에는 컴퓨터의 기계, 하드웨어 좀 아까 저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CPU, 램, 하드, 뭐 모니터, 키보드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에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하드웨어를 일일이 다 조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노트북은 뭐 사양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충 몇 개의 점으로 찍혀 있냐면은 아주 러프하게 최소한 한 100만 개 정도쯤의 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양 따라 200만 개인 사람도 있을 거고 한 400만 개쯤 되는 아주 좋은 노트북을 들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 정도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점에다가 색깔을 켜는 겁니다. 얘는 뭐 흰색, 뭐 까만색, 적당히 빨간색 뭐 그 색깔이 대충 몇 개쯤 되냐면은 아무리 후진 컴퓨터라도 최근에는 한 1600만 개 정도쯤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좋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제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점에는 그 1600만 가지의 색 중에서 무엇을 찍어. 자, 두 번째 점에는 그 1600만 가지 색 중에서 무엇을 찍도록 해. 그래갖고 그거를 100만 개가 되는 점들에다가 다 색깔을 지정해 준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말도 못할 짓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삼성 노트북에 그걸 적용했다 칩시다. 삼성 노트북에 그걸 잘 만들었어. 그런데 노트북이 바뀌었어. 앞에 보니까 아수스 노트북을 쓰고 있네요. 아수스 노트북은 기계가 바뀌었잖아. 만든 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이게 기계가 사양이 바뀌면 달라지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안 하고 말지. 그죠? 안 하고 말 겁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윗단에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윈도우 10 혹은 윈도우 11
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하드웨어 바로 위에서 나 대신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고, 너는 아수스고, 너는 LG고, 너는 뭐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운영체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가 기계를 아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밀히 말하면 삼성인지 걔가 LG인지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얘가 삼성인지 LG인지 HP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걔가 윈도우 10인지 윈도우 11인지 뭐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기계의 복잡한 녀석은 운영체제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 더, 사실 여기와 요 사이에 한 단이 더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요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체제한테 직접 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윗단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내가 명령을 내는 녀석입니다.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그 응용 프로그램은 뭘 하냐면은 운영체제에다 일을 시킵니다. 자, 윈도우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야 하면은 그 일은 결국 뭘 하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는 윈도우 11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윈도우 11아 일을 해서 화면에다 이런 걸 보여주렴 이라고 하면 윈도우 11이 모니터에게 시킵니다. 야, 이런 걸 보여주래 라고 하면 모니터가 보여줍니다. 자, 하드웨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자, 이러이러한 거 보여주겠어 라고 결정하면 걔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 운영체제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운영체제가 받아서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러이러한 신호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어 라고. 그러면은 그 응용 프로그램이 결국에 사용자에게 무언가 내용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럼 걔가 운영체제 얘기를 시켜서 그럼 하드웨어가 명령을 받아서 그걸 운영체제에게 전달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해서 결국 다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얘를 만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범위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고 얘를 어떻게 조금 잘 만들어 볼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CPU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도 됩니다. CPU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모르죠?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CPU 안에 무슨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윈도우의 레지스터랑 다릅니다. CPU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막 되게 복잡합니다. FPU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고 되게 복잡해요. 잘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면 우리는 결국에 이 하드웨어를 조작하는데 얘를 거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인텔 CPU의 그 복잡한 작동 원리를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4 더하기 13이라고 치면 알아서 쪼로록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의 그 밑바닥 CPU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몰라도 된다며. 근데 이거를 굳이 시간을 지금 한 1, 20분 정도 들여서 굳이 왜 설명을 했냐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도대체 무슨 일을 거쳐서 얘가 나에게 4 더하기 13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17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처리하길래 나에게 17이라는 답을 보여주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가 한 중간고사 후쯤에 중간고사 전후에서 그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은 10억 더하기 한 0.00000001 해서 엔터를 내리면 우리의 생각에는 10억.000000001 하고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해가지고 0.1 한 100번쯤 더 했다 칩시다.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얼마가 나오죠? 0.1을 100번 더하면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10이 나와야 되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0.1 더하기 0.1 더하기 100번 더해라 해서 엔터 딱 치면 10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뒷박. 이딴 것도 못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얼 한단 말인가. 0.1 100번 더하면 10이 안 나와요. 해보면 나중에 알아요. 10.000003인가 뭐가 아마 컴퓨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나와요. 예. 이건 도대체 왜 그런 말인가. 예. 컴퓨터가 미쳤구나. 이런 계산을 하도 제대로 못하다니. 예. 왜 컴퓨터가 0.1을 100번 더하면 10이라고 답을 안 내주고 10.000003 컴퓨터만 잘합니다. 어떤 컴퓨터는 9.998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0에 굉장히 가깝지만 정확히 10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가? 예. 를 요런 구조와 요런 구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야 10이 안 나왔을 때 10이 안 나오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10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배울 겁니다. 자, 컴퓨터를 켜고 파이썬 우리가 지난번에 열었던 그 IDLE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IDLE 창을 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잘 보이시죠? 뒤에 잘 보이죠? 예. 뭐 처음에 뜨고 왼쪽 여기 보면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처음 이렇게 IDLE를 실행시키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C를 배우든 포트란을 배우든 뭘 하려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편집기라는 걸 열어요. 이게 뭐 얘는 뭐 통합개발 환경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뭐 그거나 뭐 편집기나 어쨌든 내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띡 뜹니다. 어쩌라고 인 것 같습니다. 뭐지? 시켜놓은 게 뭘 결코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맨 처음에 프로그램 짜는 거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내가 입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대기 상태가 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네. 파이썬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꺽쇠 3개로 돼서 여기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얘는 나의 입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난 준비가 됐어. 이제 날 시키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꺽쇠 3개를 이렇게 보여줄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꺽쇠 3개를 다 입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 꺽쇠 3개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 다음에 있는 요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4 더하기 13 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뭐 이런 쉬운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프롬프트가 없네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입력을 받는 상태가 아닌 거니까 프롬프트가 없고 파란색 글씨로 17이라는 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가 나오네요. 나의 입력을 다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파이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술 연산을 하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그냥 뭐 이건 사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 자, IDLE를 실행시키렴. 자, 덧셈을 하려면 5 더하기 3 하고 엔터를 치면 돼. 이건 우리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요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 프로그램을 처음 했어도 야, 이거 어려운데? 뭐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좀 복잡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실제로 이랬어요. 저 위에를 만약에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으면 일단 장벽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지만 C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했던 언어가 C 언어인데
네. 걔는 물론 애들하는 이런 함수를 쓰지 않지만 걔도 물론 이렇게 나이스하게 덧셈을 쓰긴 하지만 예, 왜 뒤에다가 이런 세미콜론 같은 걸 붙여야 돼요? 세미콜론을 안 붙이면 실행이 안 돼. 예. 그래서 숱하게 에러가 납니다. 예, C 언어는 그래요. 예. 근데 걔도 이게 약간 올드한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파이썬은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에게 친숙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는 뭐 다른 언어를 쓰다가 뭐 C나 자바를 썼다가 파이썬으로 바꿨더니 신입생들의 그 에러율이 프로그램을 처음 짜서 에러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더라. 뭐 이런 사실 리포트도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4 더하기 13 엔터 치면 답 나옵니다. 예, 해피하죠. 아, 산술연산은 이렇게 시키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덧셈을 이렇게 시켰으면 뺄셈은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네, 4 빼기 13은 될 거 아니야? 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죠. 자, 네, 파이썬에 요런 산술 연산을 시키고 싶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기에 해당하는 데다가 기호를 쓰고 앞뒤에다가 숫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연산 부르고요. 네, 파이썬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산술 연산. 참고로 연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이라는 게 있고 비교 연산이라는 게 있고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천히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나머지 요 두 개 연산에서 우리가 천천히 배울 거고 오늘 처음 산술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요 산술 연산을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는 이렇게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산술 연산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는 조금 익숙할 것 같네요. 그죠? 덧셈일 것 같고 뺄셈일 것 같고 곱셈일 것 같고 나눗셈일 것 같습니다. 나눗셈은 이렇게 슬래시 기호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개는 조금 헷갈리네요. 그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슬래시를 2개를 그었고 이 슬래시 2개 긋는 게 컴퓨터 키보드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슬래시를 2번 치면 됩니다. 이상하죠? 왜 굳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하나 싶은데 얘기를 안 하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키보드에서. 슬래시 2개는 어딨지? 웃기죠? 진짜로 찾아요. 얘는 슬래시 2개를 쓰는 거고 얘는 퍼센트 기호고 얘는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별이라고 합시다. 요 별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앞에 4개를 테스트 해볼까요? 10 나누기 3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10 나누기 3. 사실 제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릇을 들이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키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인가. 컴퓨터 코딩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시켰어. 그러면 안 됩니다. 코딩에서 런하는 과정은 사실 아까 했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프로그래밍이 사실 거의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디버깅이라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의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앞단에서 풀었어야 돼요.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는 아까 그 구닥다리로 보이는 그 단계를 통해서 사실 문제는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라고 컴퓨터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래나?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엔터를 치기 전에 혹은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을 상상해 보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10 나누기 3하고 엔터를 치면 머릿속에 뭐가 나올지 상상이 되어야 됩니다. 되죠? 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3.33333 아니 그게 아니라 끝에 5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끝납니다. 왜 5지? 왜 3이 아니고? 4라면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3.33333으로 끝나야 맞을 것 같고 4까지는 그래 내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5는 뭐지? 바본가?
나누기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건가? 야, 바보야. 이게 3.33333 이게 3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이게 왜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가 나온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후에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튼 나눗셈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 다음 세 개의 연산을 한번 시켜볼까요? 10 슬래시 3 해보면 이건 우리가 무슨 연산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치면 3이라고 나옵니다. 뭔 거 같으세요? 예? 예. 예. 아, 헷갈리죠? 10하고 3이니까 이게 3.33333이니까 후보가 사실 두 개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면 두 개입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저기 배웠나요? 중학교 때 이런 기호를 배웠나요? 3.3 땡. 예. 혹시 이거 아니야? 예. 후보는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산을 시켜보면 되죠. 예. 21 나누기 5 슬래시 5 보면 4가 나오는 거 봐서 몫이 나오는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몫을 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두 숫자를 가지고 나눗셈 계산을 해서 몫을 알려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요 뒤에 퍼센트도 해볼까요? 10 퍼센트 3 하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 예, 훌륭해요. 확인하고 싶으면 다른 숫자를 써보면 되겠죠. 22 퍼센트 5 하면 만약에 나머지가 맞다면 2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 우리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와 관련된 연산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나누기와 관련된 첫 번째 요 슬래시를 하나 그으면 그냥 진짜 나누기 보여주는 거고, 요 슬래시 두 개를 그으면 몫을 보여주고, 퍼센트 기호를 쓰면 나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10.1%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건 배운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몫과 나머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서 사실 그때는 소수라는 개념을 모를 때 몫과 나머지 연산을 먼저 배웁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 여러분은 소수보다 몫과 나머지를 먼저 배워요. 그래서 소수가 들어간 나누기 연산을 할 때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10.1하고 나누기 3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1 나누기 3 하면 자연스럽게 3. 그 다음에 1이 나오니까 뭐 보여줄까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제 머릿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10.1 나누기 3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계산하냐면은 3, 9, 1.1 세 개가 들어가겠죠? 9, 2, 0, 6, 1, 8, 2, 0, 6,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몫을 소수점 이하로 쭉쭉쭉쭉 내립니다. 3.36666 이렇게 되겠군요. 합니다. 물어볼까요? 10.1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뭐 답을 대충 보니 1.1에 근접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1.1이 나오는군. 그러니까 이 계산은 나머지 계산은 여기 앞에 소수가 들어갔을 때 나머지 계산은 왠지 몫이 정수로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1 나누기 3.2는 얼마가 돼? 아이고, 나누기래. 나머지 3.2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암산 조금 힘든가요? 자, 종이에다 적어보든 암산으로 해보든 다시 한번 답이 얼마가 나온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그 답이 실제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논리에 맞다면 이 계산을 하면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라고 하고 실제로 그 답이 맞게 나오는지 컴퓨터에게 시켜봅시다. 그대로 나오나요?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은가요? 0.5. 그죠? 3번 들어가니까 9.6 해서 0.5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몫이 정수로 끝난다면.
그죠? 몫이 정수로 나와야 한다면 나머지는 0.5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오면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무언가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0.5에 굉장히 근접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죠? 나머지 계산은 몫이 정수로 끝날 때까지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다가 제가 한 줄을 잠깐 뭐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파이썬은 다른 컴퓨터 언어와 다르게 작동함. 이런 게 제가 한 줄 써놨는데요. 이 한 줄을 굳이 한 줄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만약에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배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이썬은 이렇게 작동하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너무 도대체 내가 이야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 뭐 이런 사람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데요. 포트란에게 예를 시키면 좀 아까 우리 파이썬은 얘는 3.33335 하고 나왔었죠. 근데 포트란에게 그 포트란, C,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나요? 자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는 언어 이름은 뭐가 있나요? 요거 말고. C, 자바, 포트란 말고 또 혹시 뭐가 있나요? C 뿔뿔? 들어본 적 있고. 또? 그게 다인가요? 너무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해버렸나요? C 뿔뿔, 자바, 포트란. 뭐 있지? 굉장히 많습니다. 루비, 요즘은 아무튼 되게 많은데요. 아무튼, 파이썬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아는 한에서 파이썬 빼고 나머지 다 이 계산을 시키면 뭐라고 나오냐면 3이라고 나옵니다. 3.33333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기본적인 언어들은 무슨 암묵적인 저희가 있냐면요. 이거 그죠? 소수점이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정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연수처럼 생겼지만 자연수보다 이렇게 정수가 폭이 넓으니까 그냥 정수라고 부릅시다.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정수 슬래시 요 슬래시 두 개 그은 거 말고 슬래시 기호 하나 그 다음에 또 정수를 하면 다른 언어는 답을 무조건 정수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다른 언어는 슬래시 두 개 그은 것처럼. 포트란도 그렇습니다. C도 그렇고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다른 언어는 다 답을 정수로 내뱉습니다. 오직 파이썬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파이썬만 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는데 답이 3.333333333 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흔치 않아요. 사실 파이썬이 그거보다 예전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파이썬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모여서 저 10 나누기 3을 3으로 할 것이냐 3.333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요. 3.333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그런 언어는 저게 3으로 나온다고 했었지. 맞아. 예전에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 곱하기 3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은 125 나옵니다. 얘는 뭘 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거듭제곱 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5의 세제곱을 계산한 겁니다. 거듭제곱을 얘는 곱하기 두 개를 써서 해결합니다.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저게 언어마다 달라요. 어떤 언어에서는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5 여기 위에 이거 3 얘가 뭐에 있냐면은 숫자 6 위에 있는 기호 요걸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거듭제곱을 할 때. 그리고 곱하기를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부작용이죠.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가르치고 제가 일을 할 땐 포트란을 짜고 그림을 그릴 땐 또 NCL이라는 걸 쓰고 그래서 쓰는 언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거듭제곱을 할 때 이 언어는 곱하기를 썼더라. 얘 이걸 썼더라.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곱하기 써보고 에러가 났네. 얘 아닌가 봐. 여기 바꾸고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파이썬은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 곱하기 곱하기를 사용합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 좀 아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에서 지금 우리가 산술 연산을 시키기 위해서 요소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산자, 또 하나는 숫자. 네, 숫자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연산자를 넣으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 다루는 숫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수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컴퓨터는. 우리는 좀 그 숫자가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무리수, 뭐 허수 뭐 그렇게 된다고 배웠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심플하게 컴퓨터가 다루는 계산에서는 심플하게 숫자를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합니다. 정수와 실수로 나눕니다. 예, 구별하는 방법은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 그래서 사실 컴퓨터 안에 우리가 아까 뭐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통해서 뭐 시킨다고 했었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체제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CPU에서 계산할 때 정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실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과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다릅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정수와 실수 두 가지 형태로 숫자를 나눠서 저장하고요. 예, 정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 2, 3, 뭐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러면 이거 정수형입니다. 실수형은 여기 발사했듯이 소수점이 들어가면 됩니다. 2.1, 3.14, 1593 1.0이라고 적으면 우리가 보기엔 정수 같지만 실수입니다. 컴퓨터가 보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엄밀히 말할 때 1은 조금 애매하다. 1도 그러네. 컴퓨터에서 실제로 우리가 뭐 아까 그랬잖아. 뭐 CPU가 있고 여기 뭐 램이 뭐 있다고 그랬었죠. 요 램에다가 자료가 저장될 때 1과 1.0은 전혀 다른 형태로 저장됩니다. 뭐 이런 개똥 같은. 1하고 1.0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다룰 때.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3과 3.0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루는 숫자는 정수와 실수 두 가지가 있고요. 참고로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죠. 내가 어떤 계산에서 3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어. 뭔가 그러면 더하기 3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싶다 칩시다. 근데 헷갈리지 않아요. 3하고 3.0은 다르다며. 그러면은 더하기 3을 하는 게 맞을지 더하기 3.0을 하는 게 맞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3하고 3.0은 다르다며. 그러면은 14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14 더하기 3.0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뭐 컴퓨터가 잘 알아서 계산을 해줄 텐데요. 아주 큰 원칙,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어떤 큰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산술 연산 뭐 이렇게 5 더하기 7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말고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갖고 요즘은 날씨 계산도 하잖아. 뭐 날씨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숫자가 정수일 수밖에 없어. 걔는 그 숫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수여야 돼 라고 하는 건 정수로 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실수로 씁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수야 라고 하면 정수로 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실수로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하나 둘 셋 넷 세는 게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는 거는 2.1이라고 셀 수가 없죠. 2.5가 어딨어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지. 이럴 때는 정수를 씁니다. 우리가 한 2주나 한 3주 정도쯤에 후에 여러분들이 짜는 숙제 중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주차장 주차요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짤 거거든요.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규칙을 쭉 적어주고 나서 그것대로 했을 때 뭐 내가 예서 3시간 17분 주차하면은 요금이 얼마 나오겠니? 뭐 이런 거 계산합니다. 그 요금, 예면 요금이 2,537.4원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요금이 2,500원이 나오겠지. 이런 변수는 정수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 계산의
다른 데 쓰는 모든 계산은 다 실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큰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일단은 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10 더하기 3 곱하기 5 하고 엔터를 친다 칩시다. 자,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25? 예, 25 왜 65는 어디서 나온 거지? 아, 65가 나올 수도 있지. 65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예, 65가 나올 수도 있겠죠. 10 더하기 3 하면 13 곱하기 5 하면 65가 나올 수도 있고, 곱하기 연산부터 얘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곱하기 연산부터 잘 해준다면은 25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둘 중에 얘는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프롬프트에다 쳐서 답을 얻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나요? 다행입니다. 그죠? 별따로 이렇게 예외를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땡큐.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한 줄에다 입력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연산자가 우리가 7개가 있네요.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때는 우리 하고 있습니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하고 중간에 거듭제곱 있으면 그렇죠. 거듭제곱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고 여기 제목에 괄호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걸 보니 뭔가 괄호 같은 계산도 할 건가 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괄호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괄호의 안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근데 우리가 나머지 나누기 연산관에서 추가로 배운 게 2개가 더 있었죠. 그죠? 몫을 알려주는 게 있었고 나머지를 알려주는 게 있었는데 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걸리냐면은 그 곱하기 나누기 하고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는 괄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몫 나머지, 그 다음 마지막에 덧셈 뺄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은 건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부터 할 거고 괄호가 여러 개 있으면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처리할 거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연산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행이야. 우리가 배운 대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니었으면 좀 골치 아팠을 텐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초, 중에서 배웠던 이렇게 연산 규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같습니다. 그죠? 더하기, 사실 추가적으로 배운 거라고는 슬래시 2개 그은 몫에 대한 연산자와 퍼센트 기호를 써서 계산하는 나머지 연산자 정도만 배운 것 같습니다. 자, 변수라는 개념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프롬프트 3개가 있으면 파이 r 제곱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니까 3.14 곱하기 5 곱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원의 넓이를 알려줄 겁니다. 아마 78.5 정도쯤이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를 계산하고 싶다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5 2파이 r 하고 엔터를 치면은 31.4 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을 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이 바뀌었다 칩시다. 반지름이 1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쳐야겠네. 그죠? 처음부터 이 두 줄 다시 쳐야 됩니다. 반지름이 1부터 100까지 다 해보고 싶어. 5로 100번 쳐야 되나? 그죠? 뭔가 되게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만약에 원주율을 더 정밀하게 바꾸고 싶어요. 여기 3.14 썼는데 만족하지 못하겠어. 내가 초딩이냐? 3.1416으로 쓸 수도 있고 3.14159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3.14159265 8979 이렇게 쭉쭉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꾸고 싶다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14 곱하기 5 치면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군 이라고 알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식을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계산을 하려고 저렇게 쳤단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래밍,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1시간 동안은 산술 연산을 시키는 법을 배웠지만 이 산술 연산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프롬프트에다 입력해 봅시다. 프롬프트에다가 R은 O 라고 하고 엔터 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는가 잘 모르겠으나 또 PI는 3.141593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옵니다. 78.5니까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 뭐 그 녀석과 좀 비슷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된단 말이야? 하고 그러면 곱하기 PI 곱하기 R 치면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된단 말이지?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무언가 얘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컴퓨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해보면 이걸 한 학기 내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힘듭니다.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R은 O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등호가 있네요. 그죠? 방정식인가?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등호는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등호는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R은 O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컴퓨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등호 오른쪽을 다 계산합니다. 등호의 오른쪽을 다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 뭐 계산이랄 게 없네요. 그죠? 5밖에 없으니까. 결과가 여기 만약에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어쨌든 뭐 계산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여기는 그냥 5밖에 없으니까 답은 5입니다. 그죠? 등호의 오른쪽을 계산해서 걔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뭐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5라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등호 왼쪽에 써있는 저 이름으로 등호 왼쪽에 써있는 걸로 이름표를 붙입니다. 등호 왼쪽에 문자로 이름표를 붙입니다. 5라고 저장을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얘의 이름 R이라는 이름표는 앞으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 숫자 5가 저장되어 있는 그 칸을 가리켜. 자, 알파벳 R아,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면은 그 숫자 5가 저장되어 있던 그곳을 가리키렴. 그곳을 찾아가렴. 거기에 이름표를 내가 R이라고 붙여줄 거야 라고 작동을 합니다. 등호는 다시 한번 같다가 아닙니다. 등호는 같다가 아니고요. 등호 오른쪽에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호 왼쪽에 써 있는 문자열로 그 계산 결과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게 컴퓨터가 요 등호가 있는 식을 만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줄에다가 R은 5라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했어가 되는 거니까. 너가 하라며. 메모리에다가 5를 저장하고 거기다가 R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라며. 붙였어. 알겠어.가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줄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줄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딘가에 3.141593이라고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PI, 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같으니까 아무런 저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pi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술연산이죠. 곱하기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산술연산이네요. 산술연산을 할 때 컴퓨터가 무슨 짓을 벌이냐면, 자, 이제 산술연산 계산할 겁니다. 첫 번째 pi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컴퓨터는 이제 찾아봅니다. pi라는 이름표를 내가 썼던가를 찾아봅니다. 네, 여기서 pi라는 이름표를 난 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쓴 적이 있어요. 이 pi라는 이름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 난 있어. pi 이름표를 쓴 적이 있으면, 그럼 그 이름표를 가지고 와서 이름표에 붙어 있는 값, 그 이름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3.14159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름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곱하기, 자, 이제 곱하기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r이라는 다시 문자를 만났습니다. 숫자였으면 아무 일이 하지 않았겠지만 문자니까 요 r이라는 이름표를 내가 썼는가를 체크해 봅니다. 썼습니다. 오, 썼어. 네, r이라는 이름표는 숫자 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 5를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이건 계산하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r이라는 이름표는 앞에서 썼었네요. 그죠? 예, 얘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141593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계산을 해서 결과를 여기 78.539825라는 값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컴퓨터가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줄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라고 써 있습니다.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입니다. 2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숫자 2. 계산, 수식이니까 산술 연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4 더하기 13 한 거랑 똑같습니다. 숫자 2 만났어. 계산하면 됩니다. 준비됐어. 곱하기, 알아듣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예, 계산을 준비가 됐습니다. pi, 얘는 pi는 봤을 때는 알파벳이니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럼 컴퓨터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은 생각을 합니다. pi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값이 있었던가를 찾아봅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예, r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값이 있었던가를 찾아보고, 있었네? 그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놓고 해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1.41593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 수식을 만나면, 그러니까 산술 연산을 할 때 숫자나 연산자는 그냥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알파벳을 가지고 오면은 요 알파벳이 예전에 요 위쪽에서 내가 이미 이름표로 썼던 이름표로 썼었나를 체크해보고 이름표로 썼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이름표라는 말로 썼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부릅니다. 숫자 5는 죽었다 깨어도 그냥 걔는 5입니다. 근데 요 r이라는 것은 언제는 5가 될 수도 있고 언제는 2가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변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반지름이 바뀌었어요. 반지름이 바뀌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다시 뭐라고 치면 되냐면은 r은 7, 반지름이 7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좀 아까 봤죠? 메모리에서 5에서 저장해 놓고 여기 r을 여기가 가리키게 되어 있었는데 r은 7이라고 하면 자 다시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한번 원칙에 따라서 등호 오른쪽을 쭉 계산합니다. 볼 게 없네요. 7이네요. 그죠? 그 7을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알파벳을 가지고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r이 예전에 썼네? 그죠? 파이썬은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동하는데 파이썬은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이 꼬리표를 지워버리고 가리키는 곳을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운 곳을 가리키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r은 이제 새로 아까 저장된 요 7이라는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는 생각해보면은 이 5는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 없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그냥 이 5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주소랑 같은 거예요. 그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칸칸이 써 있는 이렇게 어떤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아파트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호실 같은 게 써 있는 거예요. 자, 101호엔 누가 살고, 102호엔 누가 살고, 103호엔 누가 살고, 점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어느 한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예를 들면 101호는 누가 살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목록에 거기 써 있는데 바뀌면 여기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꾸면 그러면은 더 이상 예전에 살았던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5를 더 이상 이 메모리에 5가 어디에 있었더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R이라는 이름표는 그 7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면 예, 요 문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면적이니까 뭐 S로 써볼까요? S는 PI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 자, 상상해봅시다. 이러면 여기서 제가, 어이구, 겹쳤네. 자, 이러면, 엔터 치면 화면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는 있죠.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우변을 계산합니다. 우변을 계산해요. 그 계산 결과는 우변 계산하면 PI 아까 있듯이 목록에서 갖고 옵니다. PI 있어. 3.141593 가지고 R 있어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이 78.53982호가 나오겠죠. 그거를 거기다가 S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S라고 치면 78.53982호 호출된 그 값이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S는 지금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에요. 자, 여기다가 내가 R은 7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R이 주소가 바뀔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S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78.53982호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바뀐 답이 나올까요? 바뀐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계산을 해볼까요? 네, 제가 참여시키긴 좀 그래서 계산기에 3.141593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은 뭐죠? 153.938057 뭐 이렇게 나오면 153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해서 153이라고 칩시다. 자, 1번 153, 2번 78. 자, 153이 나올 것이다. 예, 손 내려주시고 78이 나올 것이다. 아무도 없네요. 답은 78이 나옵니다. 왜지? 예상한 게 틀렸으니까 예상한 게 틀리면 우리가 지금 잘못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 답이 78.53 얼마가 나왔어요. 그게 거기다가 S라는 이름표를 붙여줬죠. 그죠? 그럼 그 일이 벌어집니다. 78.539825 해놓고 여기가 S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S하고 엔터 치니까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R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이라고 하고서는 여기에 이제 R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 줄은 그런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를 호출했어요. S는 지금 무슨 값을 가리키고 있나요? 78.53925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 53982호. 그러니까 78.53982호가 나와야 됩니다. S가 가리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람처럼 그냥 R이 바뀌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등호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78.53982호를 계산하고 나서 걔에다가 S라는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나는 S를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R을 바꿔줬지. S를 바꾼 적이 없어. S는 이름표야.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R을 바꿔준다 한들 여기서 S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시 쓰면 됩니다. S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이라고 다시 써주고 그러면 새로운 R을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S를 눌러보면 153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컴퓨터에다가 계산을 시켰을 때, 파이썬에 계산을 시켰을 때 사실 파이썬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거의 모두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를 이해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예, 메모리에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과서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조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예, 변수라는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챕터 2였던가 1이었던가 그럴 거고요. 예, 거기 보면은 예, 변수에다 이름표를 붙여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가 아주 정확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읽어보면 약간 어려워요. 뭐래? 막 제가 실제로 제 말을 듣고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조금 다르게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메모리 주소가 어쩌고 뭐 이렇게 막 좀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교과서를 봤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제가 제가 지금 한 설명은 걔를 조금 쉬운 버전으로, 약간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잡고 앉아서 잘 보면 그 말을 한 거구나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한 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저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궁금하면 교과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여기다 제가 이름표를 붙여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해볼까요? 얘가 예를 들면 메모리에 뭐 103번 주소, 그 메모리에는 다 칸마다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다 칩시다.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그래서 78.539포리오가 여기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3호, 207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S라고 우리가 S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S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103오면은 S에다가 103을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S가 103호를 가리킨다고 그럼 103호에 있는 녀석을 불러오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R은 7이라고 우리가 R은 5였다가 R은 7로 바뀌면은 5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210호에 저장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R이 210호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R은 7이라고 여기서 바꾸면은 7은 뭐 저 멀리 뭐 전혀 이상한 엉뚱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325호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R은 새롭게 325호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325호에 있는 녀석을 끄집어 오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잠시 좋습니다.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아파트, 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원룸, 뭐 기숙사,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다 칸칸이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값을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여기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그냥 1차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 맨 처음에 R은 5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메모리 첫 번째 칸에 5를 저장하고 여긴 주소가 1번입니다. 주소는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1번 칸에다가 5라고 저장을 하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R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1번에 있는 녀석을 봐.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 가능해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식에서 R을 써야 되네. 근데 R은 1번에 있는 녀석을 보기로 했잖아. 그럼 1번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 계산하다가 R은 7이라고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우변을 계산해서 결과가 7이라고 나왔고 걔는 지금 메모리에 2번에 저장돼 있을 텐데 R은 7이라고 하면은 자 그럼 이제 R은 예전엔 너가 1번을 봤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2번을 보렴 이라는 뜻입니다. 우변을 계산해서 그 결과가 2번에 들어갔고 R은 7 그렇게 했으면은 자 앞으로 R은 그러면은 그 새롭게 계산된 값 걔를 찾아오렴. 앞으로 R은 2번을 가지고 오도록 해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그런 뜻입니다. 우변을 계산해서 걔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예, 그 메모리의 주소를 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시 우변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이 좌변에 있는 변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너가 이제 봐야 될 값은 2번에 저장되어 있단다 라고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은 얘는 이제 누구의 값을 가져와야 되냐면 메모리 2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파이썬은 연산을 수행합니다. 요 개념이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 등호 비스무리한 거 해가지고 벌어질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수식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 R은 5든가 5는 R이든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르죠. 우변을 계산해야 돼서 좌변에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 좌변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당연히 오류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R은 5라고 잘했다 칩시다. 근데 밑에다가 S는 2 곱하기 애석하게도 오타를 쳤어요. R을 쳐야 되는데 뭐 P를 쳤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러면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변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변을 계산했는데 계산할 겁니다. 알아 곱하기 알아 P 문자니까 이름표를 가지고 얘가 붙어있는 이름표를 가져와야 돼. 근데 위에는 P가 없네. 예, P가 유식한 말로 하면은 P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없는 거죠. 예,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P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녀석이 없어. 예, 아무도 제가 한 번도 제가 P라는 이름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쓰는 난감합니다. P가 뭐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류가 벌어지겠죠. 예, 너는 지금까지 P를 선언한 적이 없단다. 예, 쓴 적이 없단다. 라고 오류를 내뱉을 겁니다. 이러면 오류가 나겠죠? 예, 25는 5 곱하기 5. 이래도 에러가 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뭘 할 수 있는데? 왜 우변 5 곱하기 5 잘 계산해 놓고 25라는 이름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숫자니까. 예, 숫자는 이름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분석할 때 우변이 잘 계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내가 좌변에 적절한 이름표를 붙였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등호는 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우변을 계산해서 좌변의 변수명으로 이름표를 붙여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 이름에는 아까 보니까 숫자는 안 되네요. 그죠? 명확하게 25라는 변수명은 쓸 수가 없죠. 걔는 당연히 숫자니까 안 됩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EA라는 변수명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A2라는 건 쓸 수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얘가 변수명이라고 간주할 겁니다. S1 됩니다. S13 뭐 이런 거 됩니다. 특수문자를 쓸 수는 없는데 특수문자를 쓸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언더바라고 부르는, 언더바가 뭐있냐면은 키보드, 여러분들 키보드 0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기호는 변수를 쓸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기호는 변수, 왜냐면 빼기처럼 보일 테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언더바라고 해서 쳐보면 밑에 한 줄이 생길 겁니다. 걔는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S 빼기는 변수를 쓸 수 없지만 S 언더바 이렇게 생긴 거는 변수를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보면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고요. 그러니까 대문자 S와 소문자 S가 다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망합니다. 내가 위에 대문자 S를 썼든가 소문자 S를 썼든가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대략 망하는 거죠. 규칙을 잘 정해줄 필요 없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공백, 띄어쓰기 안 됩니다. 변수 이름 중간에 띄어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어 오브 서클 하는데
만약에 내가 변수 이름을 충실하게 잘 써주고 싶어. 그래서 에어리어 오브 서클이라는 단어를 변수명으로 쓰기로 했다 칩시다. 에어리어 한 칸 띄고 OF 한 칸 띄고 CIR, CLE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언더바를 많이 씁니다. 예, 언더바는 밑줄을 긋기 때문에 요게 쓰면 이렇게 마치 공백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변수 이름에 공백 비스무리한 걸 쓰고 싶다면 언더바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미리 지정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에서 if 이렇게 쓰면 이건 명령어입니다. 뭐 if 어쩌고저쩌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print 뭐 이런 거 뭔가 출력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미리 지정된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미리 지정된 키워드에 뭐가 있을까? 이게 천천히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질문? 네, 그러면 저도 우리 오늘 짤 필요가 없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예고한 대로 이렇게 숙제를 제가 수업을 1시간에 끝낼 거고요. 1시간에 끝내면 여러분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적당히 모여서 할 겁니다. 21명이라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3명씩 7조로 갈지 4명씩 5조로 갈지 제가 막판까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에 봅시다.